안녕하세요. 저는 39살, 딸 하나 키우며 남편 이준호랑 그럭저럭 지내는 워킹맘 김서연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죠. 그 전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남의 가족과 엮이니 역시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 결혼할 때 많이 못 도와줘서 어떡하니? 하필 내 아버지가 힘들 때라 우리도 쩔쩔맸다. 안 그래도 사위 될 사람이 참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내 아버지나 나나 속으로는 결혼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빨리 준비할 줄은 몰랐지.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사정 모르고 장가오겠다고 했겠어요? 걔가 아버지 일 어렵다는 거 다 말씀드렸고 지방에 살아 형편도 그냥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했는데요. 서로 다 알고 결혼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최대한 준비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호기롭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막상 집값부터 알아보니 둘 다 기가 팍 죽었거든요. 집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 경계권 쪽도 괜찮다 싶으면 엄청 비싸. 차라리 서울 외곽으로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 피곤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잖아. 그러게 전세 대출 받아도 집 구할 수 있을까? 혼수며 예식장 예약이며 다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부탁드려야 할까? 내가 외동이라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입장에선 솔직히 부담스럽지. 물론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도움받고 싶지. 근데 덥석 받으면 괜히 철판 깐 것 같잖아. 내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 볼게. 불편하지 않게. 어차피 장인, 장모님도 당신만 보고 결혼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잘 사는 것만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도와달라고 해보자. 결국 저희는 집 문제부터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시댁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전세이긴 했지만 시댁에서 집값이며 혼수까지 꽤 도와주셨고 친정에서도 손 놓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모아서 예단비 챙겼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조금 으스대는 건 있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도움받은 건 받은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도와준 걸로 계속 생색을 내셨어요. 예, 서연아. 내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그러니까 이번에 나 여행 가는데 좀 보태라. 남들은 다 사위, 며느리가 공짜로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두둑히 챙겨준다던데 난 그냥 경비만 조금 보태주면 돼. 네, 어머님. 제가 준호랑 상의해서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항상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너희 사는 거 다 알지.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참, 저번에 주문해달라는 건 했니?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택배 주문된다 해서 가게 알려줬잖니? 전화로도 된다던데 했어? 네, 어머님. 부족하지 않게 많이 시켰어요. 주문이 밀려서 조금 늦어진다던데 곧 올 거예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 덕분에 든든하다. 이렇게 착하니까 집값이며 혼수며 내가 다 보태준 거지. 처음부터 영 아니었으면 내가 도와줬겠니? 다 어머님 덕분이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양가 상견례하기로 한 거 알지? 사돈 어른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어디가 맛있는지 코스 어떻게 짜야 하는지 잘 모르실 거야. 나랑 내 시아버지가 알아서 다 준비할 거니까 몸만 오시라고 해. 우리가 정성껏 한정식집으로 예약해 둘 테니. 어머님,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이 대접하신다고 식당 알아보고 계시던데요. 매번 얻어먹으니 죄송하다며 이번엔 대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편히 참석하시면 돼요. 아니다. 시골 사는 분들이 뭘 알고 식당을 잡겠니? 이쪽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괜히 이상한데 갈 바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약하는 게 낫지.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누가 들으면 친정이 있는 곳이 중국 오지마을인 줄 알겠어요. 거기도 필요한 거 다 있고 요즘엔 인터넷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제발 지역 차별적인 말씀 그만하세요. 내가 뭘.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지방 산다고 자격지심 있어.
내가 배려해드리는 건데 날 몰아가면 어떡하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차별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받은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고 넘어가야지. 저는 맞는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꼭 아무도 없을 때 그러시니 말이 안 통했죠. 나중엔 그냥 무시하게 됐어요. 그에 비해 준호는 친정에 정말 잘했어요. 어릴 때 조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어른 대접을 참 잘했거든요. 특히 제가 할인이를 낳고 산후우울증 겪을 때 정작 가까운 시댁은 몸살 핑계로 잘 오지도 않았는데 친정엄마 최미숙 여사는 먹을 것, 보약 다 챙겨와서 절 돌봐주셨어요. 남편 밥까지 챙겨주시고 본인은 살이 쏙 빠질 정도였죠. 그걸 준호가 평생 못 잊고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저보고 남편 이준호 하는 것만큼 본인한테도 해달라는 것 같아 참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이 처가에 잘하는 걸 말릴 일은 없으니 제가 시댁을 더 챙기면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 마음이 풀릴까 싶었죠. 어머님, 이번에 용돈 잘 받으셨죠? 매번 부족하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 그리고 보약 좀 지어서 보냈거든요. 저번에 기력이 달린다고 하셔서 자주 가시는 한의원에 어머님 체질 여쭤보고 보낸 거니까 배송되면 바로 드시면 돼요. 예, 서연아, 넌 뭘 그런 걸 다 보내니? 차라리 아범 보약이나 지어주지. 아무튼 오면 잘 먹을게. 하지만 제가 뭘 해드려도 시어머니 반응은 늘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다가 은근히 저를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우리 서연이가 용돈도 잘 챙겨주고 보약도 보내줘서 고맙더라. 근데 말이다, 그 보약이 내 체질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 내가 잘 알려줬어야 했는데 아직 며느리가 경험이 부족해 그런 걸 잘 모르나 보지. 너만 알고 있어라? 네, 제가 나중에 조용히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너무 감정 상하게 하진 말고 챙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사실 전에 보내준 음식도 조금 상했더라고.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내가 슬쩍 말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 흉을 남편한테 본 거예요. 통화할 때 제가 옆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굴 보냈거든요. 저희 할인이랑 바닷가 놀러 갔다가 제철이라 싱싱해서 산지에서 바로 보냈어요. 받으시면 초장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 그 비싼 굴을 뭐하러 사?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더 사 먹지. 아무튼 내 시아버지랑 잘 먹을게. 저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댁에 잘해드리려 했고 짜증이 나도 시어머니를 챙기려 애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남편한테 제 험담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받은 굴이 좀 맛이 갔더라. 좋은 거 잘 보고 골라야 하는데 아무거나 막 집어보낸 건 아니지. 저는 또 그 전화를 듣게 됐고 남편도 몇 번이나 반복되니 결국 저를 나무랐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한 걸 보내? 아니잖아. 굴 살 때 당신이랑 같이 있었잖아. 그때 같이 보고 싱싱하다고 해서 보낸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같이 있긴 했지. 근데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당신이 다 골랐잖아. 난 그냥 당신 말만 믿고 보낸 건데 자꾸 안 좋은 거 보내면 어떡해? 그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처가해야 하는 것만큼 좀 해. 어른들께 드리는 걸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충 보낼 수가 있어? 저도 억울하고 짜증나서 그 길로 바로 시댁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다소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는데 집 안에선 굴 냄새가 진동을 했죠. 닭엔 껍데기가 수북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없이 혼자서 열심히 드시고 계셨어요. 어머님, 잘 드시면서 왜 상했다고 하셨어요? 아범한테 전화하실 때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상했다고 하셔서 아범이 저를 얼마나 나무라든지 아세요? 분명 산지에서 아이스팩까지 넣어 직계송했는데 이상하다 싶어 와봤어요. 그게 말이다 좀 맛이 갔어도 내가 아까워서 먹는 거다. 왜? 내가 먹는 게 곶감냐?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상한 거면 버려야죠. 바이러스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응급실 가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만 드시고 병원 가보세요. 병원은 무슨 내 몸은 내가 알아. 좀 맛이 갔어도 성의를 봐서 먹는 거니까 그리 알아.
우리 아범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거잖아. 어머님, 저도 같이 돈 벌어요. 그리고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이러려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냐? 시애미가 좀 뭐하라고 했다고. 그게 고깝다 이거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님 말에 순간적으로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지성인으로서의 면모를 잃고 싶지 않아 겨우 참았죠. 그 뒤로는 제가 산 거라도 무조건 남편 이름으로 보내거나 남편 손으로 직접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성질내고 싶었지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어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런 식으로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친정엄마 최미숙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방병원에선 검사 결과도 제대로 확인 못해서 서울에 올라오셔야 했죠. 그때 남편 준호가 계속 모셔다 드리고 검사 때마다 옆에 있어 주며 극진히 챙겼어요. 장모님, 매번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드시죠? 서울 오셔야 하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야 병원으로 바로 모셔다 드리죠. 뭐하러 귀찮게 자꾸 나오니. 택시 타면 바로 가는데. 그래도 검사 받으시려면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 운전 못하시니까 제가 모셔야죠. 애도 봐야 하니까 제가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챙겨드리는 동안 서연이가 돈 더 벌면 되잖아요. 남편은 병원비 일부도 보태주고 입원 기간 내내 극진히 챙겨드렸어요. 그 덕분에 어머니도 빠르게 회복하셨죠. 저는 감사하면서도 시댁엔 사실을 다 숨겼어요. 알았다간 또 시어머니가 난리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박순자 여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서연아, 넌 안사돈 그렇게 아픈 걸 왜 숨겼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 우리가 사돈한테 무심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괜히 걱정만 하실까 봐서요. 아버님도 건강 안 좋으시니까 더 신경 쓰실까 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안사돈이 전화 안 했으면 우린 평생 몰랐을 거 아냐? 병문안 한 번 안 간 타령치 안으로 만들면 기분 좋더냐?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이분은 도대체. 그래도 또 무마하고 결국은 제가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 최미숙 여사가 느닷없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랑 준호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안 그래도 내 아버지랑 상의했는데 너 결혼할 때 제대로 못 챙겨준 것도 여태 마음에 걸리고 또 내가 아플 때 너희가 잘 살펴준 것도 고마워서 너희한테 집을 한 채 사주려 한다. 뭐요? 집이요? 엄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집은 무슨 집 거기랑 서울이랑 집값이 천지 차이인데 갑자기 집은 왜요? 우리 그런 거 못 받아요.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강남 같은데 아파트를 사줄 형편은 못 돼도 서울 외곽 쪽으로는 한 채 해줄 수 있다. 외곽이어도 너희 출퇴근 불편하지 않게 괜찮은 데로 알아봤다. 내 아버지가 곧 계약하신단다. 엄마,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집이에요. 집 사주고 나면 엄마랑 아버지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사세요?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해요. 마음만 받을게요. 사위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둡시다. 네, 이건 받아. 해준다고 할 때 말 들어. 애를 봐서라도 전세 대신 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역까진 못 해줘도 집 한 채 해줘야 너도 시댁에 눈치 안 볼 거 아니냐. 내가 알게 모르게 눈치 보는 거 내가 모를까봐? 내 아버지 요즘 경기가 좋아. 여태 모아둔 돈 있어. 그거 너희 줘도 우리 먹고 살 건 다 된다.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 고마워요. 그럼 계약 전까진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래, 사위한테도 비밀로 해라. 계약하기 전에 너랑 집 한번 보러 올라갈 거다. 그때 너 혼자 대충 핑계대고 조용히 나와. 내가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계약 다 하면 그때 알려. 사위 성격에 집을 덜컥 받겠니? 아예 잔금까지 다 치르고 얘기해야 마지못해라도 받지. 친정에서 집을 사주신다니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한사코 사양했는데도 자꾸 해주시겠다 하고 제가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니 아파트 값 말고 모아둔 돈 통장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눈 질끈 감고 받자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몇 군데를 둘러보다가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고
위치 전망 시설이 다 좋은 곳으로 하나 계약했죠. 사위한테는 서프라이즈로 알려줘라. 서류는 잘 챙기고 있지. 집 보여주고 적당한 때에 이사해서 잘 살아. 집이 있으면 전세 오를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애한테 더 신경 쓸 수 있잖아. 전세금 나오면 목돈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 쓰고. 안 그래도 전세 재계약할 때가 다 됐어요. 조만간 준호한테 집 보러 오라고 할게요. 같이 둘러보면서 계약 연장 말고 이사하자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알아서 놀래켜 드릴 테니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그래. 사위가 많이 좋아하겠다. 부담스러워하면 내가 알아서 얘기 잘해. 저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물밑에서 일을 다 처리했고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어요. 여보,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집을 한 채 사주셨어. 외곽이긴 한데 출퇴근도 괜찮고 집도 너무 좋아. 계약 다 하고 내 명의로 해주셨어. 얼른 보러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뭐? 집.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집을 사셨다고.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갑자기 뭐야?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선 죄송스러워하면서도 무척 좋아했어요. 퇴근길에 바로 들른다고 했죠. 마침 주말 전이라 오후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올 시간에 맞춰 이사할 집으로 갔고 바깥 전망을 보며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들이닥쳤어요. 하필 남편 편하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친정에서 이런 좋은 집을 사? 내가 우리 아들 돈을 얼마나 친정에 받아줬으면 그 시골서 사는 양반들이 집을 사줘? 이거 봐라. 서울에서 이 정도 넓은 아파트 사는 게 쉬운 일이야? 딱 봐도 30평 되네. 이런 데를 니네 집에서 사줬다고? 그 시골 산다고 무시하던 양반들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버님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려 했는데 친정에서 갑자기 해주신 거라 저도 미리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어요. 벼락같이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필요 없고 당장 내 아들 돈 토해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돈 더 빨리 모아서 잘 살았을 거야. 내가 친정에다 퍼다 주는 바람에 내 아들이 힘들게 산 거 아니냐? 친정에서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집을 사준다고? 저번에 병원비 다 내줄 때부터 알아봤지. 친정에 돈 쓸 일 있으면 전부 내 아들한테 돈 달라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오해예요. 병원비를 저희가 다 내드리다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비를 다 내요. 그리고 친정에서 우리한테 돈 달라 한 적도 없어요. 친정 일은 친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왜 남편한테까지 얘기하겠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안 사돈 병원비도 다 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계속 친정에 먹을 거, 입을 거 퍼다 주는 게 찜찜했는데 2년 순도둑년이었네. 그간 내 아들 돈 갖다 주고 그걸로 너희가 집 사주는 척. 이걸로 유세 떨려고? 너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 인간들이 갑자기 웬 집을 사? 어머님, 뭔가 오해하셨어요. 친정아버지 형편이 풀리셔서 모아둔 돈으로 집 한 채 해주시는 거예요. 여태 전세살이 못 면하니 지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고요. 아버님 돈을 친정에서 왜 받아요? 받아봤자 어머님께 용돈 드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지금껏 유세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뭐만 하면 내가 도와줬으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셨으면서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못 사는 집에서 못 배워먹은 티를 이제 내는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때문에 아범이 주말까지 일하는 거지? 어머님, 주말 근무는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그동안 친정을 무시하신 건 제가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젠 정말 어렵네요. 사람 무시해도 정도껏 하세요. 아무리 지방에 산다 해도 사돈 어른들을 왜 자꾸 깎아내리세요? 그럴수록 어머님 격만 떨어지는 거 아세요? 느낌에 남편이 집 생겼다고 자랑 삼아 말한 모양이었고 그걸 시어머니가 완전히 곡해한 것 같았어요. 아마 남편 통해 주소를 알아내 오셨겠죠. 집이 좋아 보이니 시샘이 났던 건지. 평소에도 꼬아서 보시더니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를 남편 돈을 빼돌린 사람으로 몰아가시니
대화가 더 안 됐죠. 어머님, 나중에 아버님 오시면 얘기하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축하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내가 내 아들 돈 빼돌려 놓고 아닌 척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내 애미는 내 아들 돈으로 집 사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올라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처가살이 시키려고. 이것들 순 사기꾼들이네. 어머님,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 병원 갈 때마다 며칠씩 검사받느라 호텔에 계시는 게 안쓰럽다며. 마음 약한 내 아들 움직여서 모시고 살려고 밑밥 깐 거지. 집 사준 핑계로 합가하려는 거 아니냐고. 내 아들 돈 꿍쳐다가 아파트 사준답시고 생색내고 나중에 숟가락 얹을 심산이지. 시골 사는 척 순박한 척하면서 뒤로는 주판 튕겼네. 아니, 우리 엄마가 집을 사줬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말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속이 뻥 뚫리는 한마디를 던졌죠. 그럼 이렇게 하죠. 이 집 엄마 명의로 돌려서 엄마가 올라오실 때마다 계시라고 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다. 차라리 이혼하고 애 데리고 제가 여기서 살면 되겠네요. 어머님 아들은 평생 18평 아파트 전세살이하는 호라비로 살게 해드릴게요. 어딜 친정에서 도와준 걸 고맙다 하긴커녕 남편 돈 갖다 바쳐서 산 집이라고 몰아가세요? 이런 소리 들을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편하게 사는 게 낫겠네요. 여태 어머님 하신 말과 행동들 겨우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어요. 제가 버럭하자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애도 있는데 이혼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겠죠.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그리고 여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이상한 짓을 하니 내가 바로잡아 주는 거다. 남편 돈 우습게 알고 친정에 퍼다 주는 며느리한테 훈계도 못하냐? 훈계라뇨? 친정엄마를 내 애미라 부르며 여편 내라 하고 시골 살아 돈도 없다며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고 사람 무시하는 게 그게 훈계예요? 막말이죠. 그리고 남편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말 듣고 이혼 얘기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때였어요. 언제 도착했는지 남편 이준호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퇴근 시간을 더 앞당겼던 건지 생각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저도 놀랐고 남편도 흥분한 김에 저지른 일인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굳어버렸고요. 엄마, 제가 다 들었어요. 무슨 큰 소리가 나나 싶어 급히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가에 돈을 갖다 바쳤다니요. 우리 힘들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장모님 아프실 때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챙겼으니 이렇게 집까지 사주신 거죠. 집 한 채를 사주셨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네요. 남편 이준호는 이제야 시어머니 박순자의 실체를 본 듯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뺨을 부여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막말로 엄마가 서연이 애 낳고 아플 때 뭐 해주셨어요?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주신 적 있으세요? 애 한 번 봐준 적 있냐고요? 그래도 서연이가 참고 여태 옆에서 잘 챙겨드렸으면 됐지. 왜 그러세요? 그동안 나한테 이 사람 흉본 것도 다 엄마가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어쩐지 임식이 상했네 뭐네 이상하다 싶었어요. 남편은 계속 격앙돼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때리냐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당장 이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거 아세요? 남의 부모 욕하고 무시했으면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사과 안 하시면 저 엄마랑 연 끊고 살 겁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셨더라도 내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말하는 건 그냥 못 넘어가요. 남편이 강경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마음 없는 억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저 내 아들이 힘들어진 건 아닌가 싶어 잘못 생각했다. 며느리, 내가 이해해다오. 너도 자식 낳은 엄마 아니냐. 상식적으로 내 친정 형편이 안 좋은데 이런 넓은 아파트를 덜컥 샀다 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갖다 쓴 건 아닌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용서해다오.
어머님 혼자 오해하신 거니까 제발 이상한 말씀은 삼가 주세요. 친정을 무시하는 말도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오늘 일은 이걸로 없던 걸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고 남편은 곧바로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길게 대화했습니다. 애는 마침 잘 놀다 들어와 푹 잠들었고 우린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의 속을 털어놨죠. 여태 당신이 오해할까 봐 찾느라 말 못한 게 많아. 솔직히 어머님, 계속 우리 부모님 무시하셨어. 지방 사는 분들이 이런 걸 알겠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었고 선물 하나 준비해도 시골 거라 그런지 품질이 별로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당신 오해할까 봐 내가 참고 넘어간 것도 많았어. 맨날 어머님이 내가 보낸 물건 이상하다고 거짓말해도 참고 당신 이름으로 보내게 했잖아. 그 뒤로는 이상하단 소리 한 번도 없었지. 전에 굴 상했다고 해서 어이없어 가보니 혼자 초장 찍어 한 박스를 드시고 집엔 굴 냄새가 진동을 했어. 우리 사이 이간질하고 친정엄마 병원비를 꼬치꼬치 묻고 아프냐고는 안 묻고 돈 얘기만 하니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 남편은 묵묵히 듣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마음고생 많았지?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다간 당신하고 어머님 사이 이간질하는 꼴밖에 안 됐을 거야. 게다가 그때 당신이 내 말을 믿어줬을까? 전에 나 많이 뭐라 했잖아. 그 뒤로 시댁 얘긴 더 조심스러워졌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중간에서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난 내가 처가엔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엔 덜하지 같은 서운함만 키웠어. 엄마가 자꾸 당신 흉을 보니 나도 물든 것 같아. 눈치 못 챈 내 잘못이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신이 외동아들이라 어머님이 아끼는 마음은 알아. 그래도 나한테 막말하고 우리 엄마 흉 보면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고 사돈이야. 그럴수록 본인 얼굴만 깎아먹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계속 같이 살긴 어렵다. 내가 단호히 말하자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고 불안이 번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더듬더듬 말을 이었죠. 내가 외동이라 부모님을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을 거야. 대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일절 터치 못하게 할게. 연락, 만남 전부 차단할 테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 집 갈 필요도 없어. 아버지께는 내가 적당히 말씀드릴게. 중간 역할 내가 제대로 할게.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이젠 없을 거야. 남편은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게. 우리 가족 내가 지킬 테니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이혼은 절대 안 돼. 애도 있고 아직 어려. 우리가 헤어지면 애한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우린 문제 없어. 이혼 생각 안 나게 내가 잘할게. 나는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을 들어왔기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달라지는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무마하는지.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라 여기서 어물쩍 넘어가면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시댁과의 연락을 차단해 주었고 시아버지 이병호 어른께만 아들 노릇을 하며 시어머니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아들이랑 척졌다. 그날 맞은 것도 억울한데 너 같은 시골 촌뜨기 때문에 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갈라놓으니 좋냐? 좋아? 너 같은 년을 최가의 며느리로 들인 게 실수였어. 내가 그때 왜 집까지 해주고 이 꼴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아직도 그때 집 얘기로 걸고 넘어지세요? 전세금 보태 주신 거에 혼수까지 더해서 금액 맞춰 돌려드렸잖아요. 솔직히 전세금 전액 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머지는 충당했는데 아직도 그걸로 이렇다 저렇다 하시겠어요? 그때나 아니었으면 너희가 집 하나 얻어서 살 수 있었겠니? 저기요, 전세금 신혼부부 대출로도 충당됩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만 했으면 전세금 전부를 애 교육비로 모았을 거예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빈말로라도 손주 챙기라는 말 한마디 없고 돌려드린다니까 홀랑 받으시더니 그 돈 받은 걸로 저랑은
완전히 인연 끊어진 겁니다. 왜 다시 연락하세요? 은혜 입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돈 받아가면서 아들 얼굴도 못 보게 해? 부모 자식 연을 끊어놓으니 좋냐? 애초에 지방 산다고 무시하고 예의 운운하시던 분이죠. 그럼 저 며느리로 인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의상 어머님이라 부르는 거지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연락하시면 또 집안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게 하다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을 홀랑 뺏어가? 내 자식도 너 같은 사람 만나 똑같이 당해봐야 돼. 우리 애가 어머님 손자인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따위 행동으로 가족 사이에 불만만 일으킨 게 누군데요? 제정신이세요? 지금 통화 다 녹음되고 있어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정말 남편도 시댁도 아예 발길 못하게 할 겁니다. 뭐라고? 아휴, 말이 안 통하네.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도 못 가게 하겠다 하니 그제야 주춤하더군요.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며 살던 분이 왜 아들 아내를 홀대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은 고요해졌고 친정 부모님도 서울에 편히 오가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에게 외면받았고 무시하던 친정 부모님보다도 대접을 못 받게 됐죠. 시아버지도 대강 사정을 들은 뒤로는 여태 정이 있어 마지못해 같이 살 뿐 박순자와는 남남처럼 지낸다 하셨다네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찬밥 신세가 된 시어머니. 집에 틀어박혀 혼자 조용히 지내신다 합니다. 제가 크게 고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을 무시하던 분이 이제는 자기 식구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솔직히 좀 쌤통이네요.